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다소리입니다. 현재 시간이 자정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기사님 선고 14시간 남았네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선거법 관련 검찰의 기소가 왜 억지인지 본인들이 증인으로 채택한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구성수, 이영선 두 분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호사 측의 반대 신문이 아니고요. 검사 측의 주신문에 의한 이 두 분의 대답을 가지고 방송을 할 건데요. 그럼에도 여러분께서는 이 두 분의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을 채택한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억지인지 충분히 짐작이 갈 거라고 자신이 있어서 검찰 주신문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 당시 분당 보건소장으로 계셨던 구성수. 이분은 2002년 중원구 보건소장으로 보건소장 업무를 시작하셨고요. 현재 2019년 하남시 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2012년 당시에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업무를 주관하고 있던 분당구 보건소장이었고요. 또 특이하게 당시로는 굉장히 드물게 가정의학과 전문의였어요. 다른 보건소장들은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9급부터 해서 9급, 8급, 7급, 6급, 5급 보건소장이 된 반면에 이분은 가정의학과 전문이라는 자격으로 처음부터 보건소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장들과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의사다. 이분의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이 상황을 억지스럽게 만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2년 4월경에 윤기천 비서실장이요. 성남시청 공무원들로 받았던 사실 확인서, 진술서 등을 가지고 구성수 분당 보건소장을 찾아옵니다. 그 내용들을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고 이재선 씨 본인이 그럼에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를 거부한다. 그러니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강제 입원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이 강제 입원이란 단어는요. 윤기천 비서실장께서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구성수 보건소장이 본인이 진단을 거부하니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얘기를 스스로 강제 입원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도 윤기천 비서실장이 강제 입원이 가능한지 물어봤다라고 진술을 하는데요. 나중 상황들을 이렇게 쭉 보면 강제 입원이란 얘기가 아니라는 게 나와요. 이것을 전해 들은 구성수는 담당자 박은영, 신현숙 팀장에게 사실 확인서와 진술서를 검토해보라 그럽니다. 이것을 검토한 박은영과 신현숙은 시장에 의한 강제 입원은 불가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구성수에게 말을 해요. 시장에 의한 강제 입원을 하려면 구정신보건법 25조 2항에 맞아야 되는데 누가 검토를 해요? 팀장도 아니고요. 담당자 박은영이 법률을 검토해 본 결과 구정신보건법 25조 2항에 의한 시장에 의한 강제 입원은 불가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구성수에게 전합니다. 본인들이 판단할 게 아니죠, 이거는. 서류를 보고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에게 물어봐야 되는 항목인데 본인들이 법률도 검토하고요. 사실 확인서랑 진술서를 통해서 이재선 씨의 증상을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시장에 의한 강제 입원은 불가하다라고 구성수에게 전하고 구성수도 이것을 그대로 이재명 시장님에게 전합니다. 이때 이분들은요.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필요한지 그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 이재선 씨가 과거에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 이재선 씨 주거지가 용인시이니까 성남시에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에서는요. 주거지와 상관없이 정신질환 이상 증세를 보인 그 장소가 진단 및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구정신보건법 24조에 의해서 보호 의무자에 대한 입원을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의한 강제 입원 말고 가족이 있으니 딸하고 부인이 있으니 이분들이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성남시장 이재명 지사님께 전합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지사님께서는요. 과거에 이재선 씨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진단받은 이력이 있고 또 순회 롯데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린 비디오, 새누리당에서 부린 행패, 그리고 성남시청 공무원들에게 저지른 폭언 이런 것을 전해들은 서울대 분당병원 정신과 전문의 두 분이 소견서를 보여주면서 정신과 전문의는 이런 소견을 내놨다. 그러니 다시 가서 세밀하게 알아봐 달라고 당부를 했답니다. 구성수 본인의 진술이에요. 여기 어디에도 강제 입원을 알아보라는 단어가 없지요. 그런데 구성수 보건소장은요. 이 재판 전에 이미 경찰,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요. 다른 경로로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고 이재선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알아보라 했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분이 법정에서 나와서는 시장이 세밀하게 알아보라 했다라고만 했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서류를 받고 검토를 하고 의무 보호자에 의한 입원을 권유하면서도 그때까지 성남시장을 대면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알아보라 그러니까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바로 2, 3일 안에 정신보건센터장 장재성에게 가서 가족력 그리고 고 이재선 씨의 병력을 전달합니다. 이것을 전달받은 장재성 박사께서는 이러한 상황이면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고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거나 입원을 통한 치료를 받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니 구정신보건법 24조에 의해서 처와 자식이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합니다. 장재성 박사께서 첫 번째로 진단 및 보호 신청을 거절한 거죠.
이때 구성수 보건소장은 장재성 박사에게 그러한 것을 서류로 꾸며달라 그래요. 평가 의견서를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장재성 박사께서는 평가 의견서를 작성해서 구성수에게 줬고요. 구성수는 이것을 들고 성남시로 들어와서 시장님과 대면을 하는데요. 이것을 건네받은 지사님께서는 연필로 몇 가지를 수정을 해요. 서류에 필요한 의사의 직함 그리고 건무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 분당병원 정신건강전문의 장재성 이런 것들을 써달라고 연필로 수정을 해놓습니다. 다시 이것을 들고 구성수가 장재성 박사에게 가는데요. 장재성 박사는 거기에 조울증 증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첨부를 해줘요. 그리고 본인이 서울대 분당병원 정신건강전문의 장재성이라고도 쓰고요. 근데 이것을 구성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남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장재성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서류를 가지고 고이재선 씨 가족을 설득하겠다라면서 병원을 나와요. 이것을 다시 건네받은 지사님께서는 본인이 장재성 박사의 직함 이름 외에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아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지만 그 평가 의견서 수정된 것을 대해서 긍정을 해줍니다. 자, 이 평가서를 가지고 지사님께서는 형수 박인복을 만나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해요. 그렇지만 박인복이 듣지 않았죠. 구성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런 평가서를 가지고 또 고이재선 씨의 가족들이 설득이 안 돼서 구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한 시장에 의한 입원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25조에 의한 25조 시장에 의한 입원은요, 근래에는 강제 입원이라고 하지 않고요, 행정권 입원이라고 합니다. 행정권을 발동해서 정신질환 의심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게 하는 것. 구성수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의무보호자 입원 외에는 모든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무조건. 가족이 있으니까 시장에 의한 입원은 안 된다. 이때 지사님께서는 불러 앉혀놓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꺼내요. 책제로 된 보건복지부 지침을 꺼내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항목 5가지를 짚어줍니다. 보건소장의 업무임에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을 안 보았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꺼내서, 책을 꺼내서 보건소장에게 일일이 알려줘요. 이제 그러고서 나오는 길에 구성수 보건소장을 맡는 정진상 비서실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이때에도 입원이라든가 강제 입원이란 단어는 없었고요. 방법을 찾아보라라고만 했답니다. 또 며칠 만에 들고 가죠. 안 됩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지사님께서는 구정신보건법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법적으로는 강제 진단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 왜 되지 않는지 물어봅니다. 구성수는 진단을 위한 입원이
안 된다. 치료를 위한 입원 연장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사님께서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구성수 보건소장이 이 지시를 거부했어요. 마침 이때 고 이재선 씨 모친 되시는 고호명 여사님께서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진단 의뢰서를 넣습니다. 내 자식이 이러이러하니 정신건강센터에서 강제로라도 좀 진단이라도 좀 받게 해달라는 의뢰서를 넣어요. 근데 구성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단 및 보호 조치라는 단어를 구호명 여사님께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전문 단어다. 전문적인 용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호명 여사님께서 진단 의뢰한 자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다른 일반 보건소장과 같이 취급을 한 지사님께 굴욕감을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지시받은 일은 하지를 않고 당시 박종호 부시장을 찾아가서 다른 보건소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본인이 부탁을 하고서 뭐라 그러냐면 강제 인사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 박종호 부시장을 찾아서 부탁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이재선 씨에 대해서 소문은 다 들었답니다. 그럼에도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지도 생각을 안 했고 확인도 안 하려고 했답니다. 왜? 회계사인 이재선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다 그러더라도 성남시장 형인데 어떻게 정신건강센터에서 사람이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사님께서 브라질 출장 중일 때 자기 후임 이형선 분당보건소장과 통화를 했다고 들었고 그 내용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2019년 현재에도 지사님께서 알아보라 한 것은 강제 입원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고 이재선 씨 주거지가 용인시니까 성남시에서 어떤 짓을 했건 정신감정 의뢰는 용인시 정신건강센터에서 해야 된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구호명 여사님께서는 4월 15일 구성수가 근무하고 있던 시점에 성남시 보건센터의 정신건강센터에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진단 의뢰를 했어요. 근데 구성수는 이것조차도 무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사님을 못 봐서 많이 서운했어요 하는 헛소리를 또 해요. 본인이 고명 여사님의 진단 의뢰도 무시하고 무조건 강제 입원이라고 생각한 것과 지사님 얼굴 못 본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러한 몇 시간의 구성수의 진술을 들은 판사님께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구성수는 구정신보건법 25조를 이해하지 못했다. 25조에는 1항, 2항, 3항이 각기 다른 사항인데 구성수는 이것을 따로 생각하지 못했다. 또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이재선 씨의 상황도 고려 안 했다. 왜? 시장형이니까. 또한 구성수는 본인이 이재선 씨가 정신과 진단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정신과 전문의 영역을 침범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을 하셨어요.
굉장히 무한한 상황인데도 구정수는 판사님 말씀도 인정을 안 해요. 왜? 자기가 의사라서. 의사면 법률적인 측면도 다 아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의사만 있으면 되겠네. 변호사, 판사가 왜 필요해요? 제가 구정수로 그 방송을 거의 채웠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형선 후임, 구정수 후임 이형선 분당보건소장은요.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구정수가 가정의학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 사람 뜻에 따릅니다. 생각조차도. 그리고 본인 업무인 필요한 구정신보건법 자체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사님이 외유 중인 브라질 출장 중에 본인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를 해서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법정에 제출 못했죠. 자기에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있다 하면서도 내놓지를 못했어요. 그럼 녹취 내용이 자기 주장과 다른 거죠. 그리고 녹취한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이것을 구성수에게 이야기하고 다른 보건소장에게 이야기했는지 믿음이 안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보건소장들의 진술을 듣고 직권남용 기소한 검찰은 억지 기소 자체를 취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다소리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